네,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아주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이 석유와 가스고요.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두 국가가 충돌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에너지 산업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석유국과 전기국의 대결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석유국이 중국 같고 전기국이 미국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오히려 석유, 가스, 화석연료로 가려고 하고 중국은 뭐 전기차 강국의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에너지 시장, 이 미중의 패권 에너지 쪽 한번 크게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양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요? 네, 네. 중국이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영향으로 이제 그동안 중국의 공급 증가로 많이 이제 짓눌려 있었던 정유화학 주가들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 중국이 왜 갑자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감산을 발표를 했냐? 예. 이거는 조금 중국 내 석유 수요가 좀 피크아웃을 친 거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의 디젤 수요는 한 2018년에 이미 꺾였고 휘발유 수요는 한 2023년에 피크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신오펙 마용성 회장의 이제 언급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왜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감소를 했냐?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수가 둔화된 영향이 있고 이건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이 좀 본격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이 아니라 전기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예. 있거든요. 이거는 좀 지정학적인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중국이 사실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를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협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뭐 함대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에너지 독립을 할 수는 없겠구나.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부에 광활한 이제 사막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태양광을 하고 해안가에다가 해상 풍력을 하는 게 중국의 에너지 독립에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항구도 뭐 상하이밖에 없으니까 네. 차단하면 끝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네. 말라카 해협 같은 네. 경우에도 딱 이제 목줄을 미국이 쥐어 잡으면은 뭐 원유 수입 같은 거를 중국이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는 게 사실 중국의 전체적인 에너지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좀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석유화, 그리고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화를 이제 추진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 방문한 분들도 우리는 중국 하면 막 아직도 막 그렇잖아요. 석탄 떼고 느낌이. 석유 화력하고 그러는데 전기차로 그냥 다 가고요. 좀 우리 생각하는 거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석유가스, 화석연료로 가고 이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자국 내에서도 이미 셰일 혁명 이후에 석유와 정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이미 다 조달할 수가 있고요. 예. 중국도 물론 석유 생산량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을 중국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산업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재생,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 중국이 거의 1위고요. 태양광, 풍력, 수력 다 잘하는데 최근 전인대에서 나오는 것이 해상풍력 단지요. 이 해상풍력은 또 트럼프가 거의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데 네. 각을 계속 세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사실 중국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풍력 모두 다 합쳐가지고 중국의 발전소 용량이 한 1,5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에서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워낙 덩치가 다 크다 잘하니까.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풍력 중국이 대부분 이제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중국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면서 유럽 태양광 기업들은
오래전에 도산한 지가 오래입니다. 중국 때문에. 네, 맞습니다. 중국이 워낙 싼 가격에 사실상 뭐 덤핑을 치면서 이제 시장을 많이 교란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뭐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도 중국 공급 증가 때문에 많이 뭐 장기간 사업 현황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수요입니다. 예. 수요가 많으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은 이제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주도로 태양광, 풍력 설치를 주도를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시장 패권을 쥐어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발표 보니까 중국이 앞으로 이런 비화석, 신재생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고요? 네. 중국이야말로 오히려 독일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신재생 강국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8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뭐 재생에너지 발전의 뭐한 42%를 뭐 중국이 차지할 거다. 예.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석유로 가려나 그런 거 좀 음모론적 해석도 가능한 게 그냥 갔으면은 중국한테 다 뺏길 뻔하니까 일부러 석유로 가나? 뭐 아니 그런 좀 제 음모론적인 생각인데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 예, 말이 네, 됩니다. 예. 중국이 지금 보니까 신재생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아마 이대로만 갔었으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중국이야말로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됐네요. 네, 네. 이미 뭐 강국이고 중국이 일단 수요 자체가 자국 내에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거든요. 네. 그리고 발전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발전 단가입니다. 네. 발전 단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발전기들의 수요를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은 석유나 석탄 발전소 대신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리하죠.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발전소들은 이제 발전 단가를 놓고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토대로 대량 생산에 성공할 수가 있고 대량 생산이란 말은 발전 단가를 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맞물려서 들어갔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그렇게 발전 단가를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EA에 따르면은 2028년 5년간 중국이 거의 3,7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가동 예정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그대로 갔었으면 뭐 전 세계의 태양광 풍력은 다 폭망하고 중국이 다 잡았을 텐데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도겠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봐야 될 텐데 오히려 석유 시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화석 원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은 네. 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저렴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에너지 독립 미국 하겠다. 마지막으로 안티 ESG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후보 시절에 에너지 공약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게 저렴한 전기 요금입니다. 일단 대선 자체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많은 상황이었죠. 트럼프도 바이든 정권 때 너무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렴한 전기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기 요금이 저렴해야지 미국의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지 중국이나 뭐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네. 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인공지능 두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 독립인데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눈치를 안 보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항상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에너지 독립을 주장을 했는데 방법이 조금 달랐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미국에다가 꼽아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들이 화석 에너지 미국에 이미 많은데 뭐하러 그 복잡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 동안 일시 중지되었던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다시 재개할 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네, 개발 앞서 다뤘죠. 네, 앞서서 다뤘던 이 재승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티 ESG인데 바이든 정권에서 강조를 했었던 게 ESG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시장에서 보면은 ESG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뭐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런 이름을 달고 있었던 뭐 펀드들이 굉장히 한국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 역시도 ESG 펀드의 자산 AUM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환경 파괴로 지구 온난화 자체를 안 믿나요? 사실 뭐 속내까지는 네.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안티 ESG를 이제 그러니까 ESG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 이유는 예. 왜 월스트리트에서 ESG 가지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예. 이야기 때문에 이제 환경 트럼프가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의 정책 노선과 사실은 ESG는 반대에 있다 보니까 다시는 ESG는 하지 말자, ESG 공시 같은 것도 하지 말자라는 안건들을 뭐 에너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환경,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 막 그런 지구 온난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랑곳 없이 그냥 석유, 가스 쓰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풍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풍력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지금 어글리하다. 풍력 때문에 고래가 죽는다. 풍력은 당분간 안 됩니까 이제? 그래서 풍력 산업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안될것 같아요? 회복이 좀 어려운 네.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좀 긴 시계열로 좀 천천히 이제 짚어 보면은 예. 사실 23년 하반기 때부터 풍력 시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2년에 금리가 쭉 올라갔었죠. 예. 그러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단지 개발이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자본을 이제 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IRR 해상 풍력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 말에 뭐 오스테드도 미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중단하면서 당일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여기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책 리스크까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예. 육상 풍력 단지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뭐 해상 풍력 단지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풍력 업체들 4분기 어닝콜을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그런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전방 산업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풍력 산업은 단기간에 좋아지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요, 이 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풍력 타워 관련한 세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CS 윈드라는 곳인데 지금 뭐 공시들 보면 미국 쪽 프로젝트 다 취소된 것 같더라고요. 주가도 아주 폭락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상 풍력 프로젝트 취소 계약 공시를 했는데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공급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추정컨대 이제 뭐 미국에서 해상 풍력 단지 프로젝트가 이제 드랍이 됐다 보니까 CS 윈드한테 통지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시차를 두고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뭐 한 15%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CS 윈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풍력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큰 그림에서 이제 산업 전방, 후방 산업을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풍력 산업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디벨로퍼, 시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구획을 하고 여기다가 발전 단지를 건설을 하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회사가 디벨로퍼고 그 아래에 터빈 회사, 또 그 아래에 기자재 업체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S 윈드 타워 만들고 있고 SK 오션 플랜트, 뭐 하부 구조물들 이제 만들고 있죠. 네. 대부분 기자재 업체인데 지금 이제
기자재 업체들의 갑이죠. 이제 터빈 업체들의 상황이 또 좋지가 않아요. 뭐 네. GE 버노바라던가 지멘스, 풍력 사업 부분 지금 적자에 돌입해 있고요. 네. BEP 달성 시점이 2027년이다 보니까 사실 고객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CS 윈드도 조금 뭐 단기적으로 좋아지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요. 같은 신재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석유가스인데 태양광은 또 매력적이고 태양광 쪽은 또 치켜 세우고 지금 태양광의 공적이죠. 중국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 태양광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의 태양광? 네, 그래서 풍력보다는 사실은 태양광 예.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 주가 역시도 뭐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중국산 웨이퍼라던가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이미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존이 25%였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걸 50%로 올렸고 트럼프에서는 이제 10%를 또 추가 관세를 텐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리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올리기는 했는데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부품들을 한 80% 조립한 다음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한테 보내는 거죠. 거기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하는 건데 이제 뭐 택가리 한다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택가리를 하는 거를 바이든 정권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의 시그니처 정책이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기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앞에서 이제 관세 올렸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우회 수출을 받았던 게 바이든 정권이었죠.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권에서 이득을 본 거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업체들이죠. 네, 미국 내. 네, 그렇죠.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관세도 올리고 아마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실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상 풍력은 힘들지만은요, 위원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태양광 잡아주고 자국에서도 태양광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아 있는 우리 K 태양광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의 이런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반사이익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대부분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해놨습니다. 그 배경도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을 막게 될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미국의 패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석유가스로 가니까 일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원래 대세였던 신재생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에너지 3법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크게 보면 우리 에너지 산업 자체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3법이 이제 전력망, 해상풍력, 방패장 특별법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에너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딱 통과가 됐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패장은 2016년 발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예. 이렇게 특별법이 딱딱딱 통과가 된 이유는 한국 역시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돌리려면은 10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예. 참고로 작년 피크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이거든요. 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돌리는 것만으로도 10%가 10%를?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좋다. 돌려야 되는데 전기 어떻게 구하냐였는데 예. 결국에 이제 해상 풍력으로 대량 발전을 하고 전라도나 뭐 제주도에서 대량 발전한 거를 서울까지 옮기려면은 송전탑이 필요하니까 예. 송배전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게요. 우리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요번에 한미의 협상의 4가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관, 그다음에 관세, 비관세인데 에너지 쪽에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쪽에서 접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네, 굉장히 접점이 많고 한국이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약육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조선도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철강도 있겠는데 있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또 다른 카드로는 뭔가를 받아와야겠죠. 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정유도 잘하고 또 철강 풍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부디 좀 좋은 협상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연구원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